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 정말 대박의 흐름이 나왔죠. 우리 장중에 16%까지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현재 오후장이 되면서 윗꼬리가 달고는 있지만 오늘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이 저항대를 돌파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상당히 이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 2만 원 라인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전날 영상이죠. 이 박스권에서 이 세력들에 대한 이 동향 그 부분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지금의 이 돌파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는데 오늘 정말 그 흐름이 멋지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어제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얘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얘가 계속 실력을 유지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 기술이나 보통 파워텍 그 밑에 이제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낙수 효과로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한 이 회복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회복을 하면서 그냥 시값도 뛰면서 올려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니까 여기가 조정인데 그러니까 고점을 이 치러 가는 이 라인대에서 이제 그때 우리 기술도 다시 이 21선 돌파를 하면서 추세 회복을 하면서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보신 대로 제가 정말 여러 종목들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 분봉상에서 이 돌파의 흐름, 특히 이 안착을 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실린 이 양봉이 나오면 좋다고 했죠. 물론 이 윗꼬리가 현재 강하게 달리는 거는 바로 이 넥라인인 이 25,000원대 박스 상단이죠.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돌파에 대한 작업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만원대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계실 건데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이렇게 돌파한 이 우리 기술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끝이냐? 절대 아니죠. 우리 기술은 현재 이 또 다른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왜 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이 우리 기술 앞으로의 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더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우리 기술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사파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우리 기술은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왔냐면은 자 2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이 우리 기술에 대한 급등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 횡보에 대한 구간이 전부 매집이기 때문에 이 세력에 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을 만들 거다. 그리고 나서 이 흐름들이 나왔고 그때 아주 이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3만 원 가격에서는 전량 좀 엑시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고점을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진행이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2만 원에 대한 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 2만 원에서 다시 이 3만 원을 돌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2만 원에 대한 저점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우리 기술 이제는 시세가 끝난 거 아니냐고 댓글도 많이 달리긴 했지만 지금 또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상승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그 움직임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가 그거를 좀 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그림들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공유를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지금은 이 우리 기술 사파에 대한 진행 형태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돌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박스권에서는 이 역헤드 앤 숄더형 패턴이 진행이 되면서 이 전환에 대한 흐름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왜 제가 말하는 그 흐름대로 진행이 될까요? 3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 3만 원에 대한 고점을 이야기하고 현재는 이 2만 원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건 이 파동론인데 지금 이 세력들이 이 파동론을 이 주가에 대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이 가격대에서 명확하게 떨어지면서 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의 급등이 나옴으로써 제가 말한 그 사파에 대한 방향성은 오늘 더욱더 명확해졌다. 그러니까 즉 사파의 진행형이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보통 우리가 아는 상승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그냥 자 1차, 2차, 3차
즉 이 3차에 대한 고점, 3고점을 만들면 이제 시세가 소멸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기술같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대시세를 만드는 종목들은 이 파동들이요, 이 연장 파동이라는 게 발생해요. 연장 파동.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반등 우리가 온전히 먹으려면 이 4파에 대한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기술은 쉬지 않고 1파와 2파와 3파가 나온 겁니다. 자, 쉬지 않았다. 즉 급하게 달렸던 종목이죠. 제가 좀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은, 자, 마라톤 선수가 초반부터 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이 1, 2, 3파를 전력 질주로 뽑아낸 겁니다. 그럼 이 선수는 일정한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뭐 심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죠. 여기서 계속 뛰려고 하면은 바로 쓰러지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이 거친 숨을 고르는 시간, 즉 정상적인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기술도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현재 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역시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면 쉬어가는 국면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다음 파동을 만들려면 분명히 필요한 게 이 조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쉬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휴식에도 이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했고, 뭐 역히든숄더 등등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올라온다고 해서 쉽게 올라오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4파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흔들어요. 엄청나게. 어제도 보면은 장중에 무려 8%나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가 길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윗꼬리에 당하지 마시라고. 왜? 이 4파에 대한 성질을 아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무려 16%더 추가 급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상당히 윗꼬리가 길죠. 자, 그런데 이 앞전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4파에 대한 구간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흔들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흔들기를 버틸려면은 뭐가 좋아야 되냐면 이 매수 단가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만 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손익비가 나오는 가격. 오를 경우에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자리고, 깨지더라도 리스크가 상당히 이 제한적인 자리. 그래서 이 오늘도 윗꼬리가 발생하지만 여전히 결론은 지금 우리가 잘 매수를 한 거는 끝까지 잘 들고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니 여러분들, 팔아야 될 때면은 제가 이때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4파의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제 끝난 건가라는 그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그 파동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는 마지막 불꽃을 위한 준비 과정, 준비 운동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게 또 있죠.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저점을 말씀드리고 나서 10만 원 돌파를 하고 오늘은 무려 직전 고점까지도 급등을 해줬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얘가 가야지 우리 기술도 쫓아갈 건데 지금 그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말한 그 낙수 효과에 대한 흐름.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점을 찍고 올려치고 있고, 지금 지수 역시도 제가 말한 이 5,000포인트에서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이 최고점 6,300포인트 여기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구간 이 주도주였던 원자력 쪽도 더 고점을 치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고점을 쳤을 때 그때 이제 그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은 더욱더 탄력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기술 오늘도 이 윗꼬리에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당장의 이 윗꼬리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이 될 이 연장 파동이라는 거죠. 오늘 이 윗꼬리에 수익이 좀 나다 보니까 분명 또 홀라당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고점에 잡아가지고 또 덜컥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완벽하게 지금 대응점들 정확하게 뭐 고점에서에 대한 매도와 이 저점에서에 대한 이 매수 지금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는데, 딱 이 밀리는 이 구간에서는 그 당시엔 또 공포감이 밀려오다 보니까 제가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려도 그러니까 매수를 못해요.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또 꼭 이렇게 급등을 하면 올라가면 문자가 옵니다. 오늘 사도 되는 거냐고. 아니 여러분, 우리 기술 이게 오늘 사는 거랑 이게 지난번에 사는 거랑은 종목명은 같지만 이게 다른 종목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면 이 심리적으로 힘든 구간을 또 버텨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해도 이 기간 조정을 버텨야 하잖아요.
근거가 없는 매수는 이 고통이 꼭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상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셔가지고 같이 대응하시고 이 3만 원에 대한 이 돌파까지도 우리가 같이 노려보자고요.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매도를 할 때 있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도를 이야기했고 왜 이 2만 원에서는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만 좀 참고를 하셔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면 이 수상 상위 랭커자들 거는 이 하루나 이틀 뒤에 포지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천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